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와 윤리 제9강 스포츠와 불평등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 등에 의한 차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와 불평등을 이제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린 성별 그리고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가 이제 4월 15일인데 다음 주는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휴강할게요, 다음 주는. 왜냐하면은 다음 주가 공휴일이에요. 임시 공휴일이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기 때문에, 예, 일단 휴강하겠습니다. 뭐, 휴강을 원하지 않고 대다수가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예, 공휴일이니까, 공이라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예, 퍼블릭, 다 같이 쉰다는 뜻이니까, 예, 다 같이 쉬어야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예, 투표를 해야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을 일단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5일 다음 22일 날 이제 불평등의 나머지 내용, 뭐, 인종이나 장애 등등에 의한 불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로 만든 강의 계획서를 보내드렸거든요. 예, 여러분 잘 보셨나요? 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블랙보드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약간 놀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제가 벌써 2개가 나갔죠. 예, 그래서 4월 10일, 그러니까 12일까지죠. 예, 읽기 자료 첫 번째 과제가 나갔고, 그 다음 주 말까지 또 영화평 혹은 서평 과제가 나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달이 지났잖아요. 벌써 거의. 그러다 보니까 허니문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예,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안 해보셨겠지만 처음에 결혼하면은 좋은 거는 한 3, 4개월밖에 안 가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은. 야,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그래도 이게 나중에는 다 추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제 그 후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틈만 나면 저한테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예, 그러는데 무서워요. 예, 하여튼 우리가 이제, 예, 숙제를 해야 되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또. 예, 예,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숙제가 이제 초반에 우리가 너무 안 했기 때문에 한 달을 거의 지금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미뤘다가는 뭐 막판에 너무 몰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여러분 숙제나 이런 다른 과제랑 이렇게 좀 띄엄띄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안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뭐 혹시 여러분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가 뭐 연장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번에 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일단은 변경 없이 끝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예. 그래서 그거 꼭 보시고요. 여러분 일정 참고하시고 계획을 좀 미리 세워놓으시기 바래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는, 예, 선거 투표가 있기 때문에 한 주 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가 다음 주고, 그래서 이제 선거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여러분 보시고 이 어떤 건지 한번 대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추측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사진을 보니까 뭐 요즘 사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흑백인데다가 사진도 흐리죠, 굉장히. 예,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데 이게 과연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진은 1913년 사진입니다. 1913년이고 영국이에요. 영국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뭐 토익에 파트 1 하는 것 같죠? 꼭, 예, 그림 보고 설명 잘하는 거 맞추는 거. 예. 근데 경마를 하고 있죠. 말들이 막 달려가고 있고 보니까 이 사진 왼쪽에 약간 중간에서 밑에 쪽을 보면은 좀 엎어져 있는 사람 하고 말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가 충돌을 했는지 여튼간
예, 누가 엎어져 있네요. 이게 말 경주하는 이 트랙에서 예, 누가 엎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예, 그런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관중들이 막 꽉 차 있죠. 예, 저 위에 막 그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큰 볼거리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1913년 그 영국의 그 경마장이 아니죠. 이게 뭐 유명한 그 경주 대회에서 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합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당시에 그 영국 여왕도 구경을 왔을 정도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큰 행사였겠죠. 큰 스펙타클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보다시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여성 참정권 운동가가 이 참정권 운동가라는 거는 이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이제 리더격이었던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 그 시위를 한 거예요. 이제 참정권을 달라 이렇게. 당시는 무슨 뭐 인터넷도 없고 뭐 매스미디어도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시위를 하는 게 효과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뛰어드는 거예요. 이 트랙에. 그러다가 달려오는 말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 후유증으로. 뭐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겠지만 이게 워낙 달려오는 말이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그 큰 말한테 부딪혔으니까 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었죠. 죽고 뭐 유명해졌겠죠. 그런데 그러면 왜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이 여성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1913년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을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그 당시의 상황, 그렇죠? 왜 하필 그때 그 일을 거기서 그렇게 했었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913년에 상황이 어땠길래, 그쵸? 영국에서 이런 일을 했나? 결론부터 말하면은 또 결론부터 말하네요. 예, 영국에서 당시에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권을 달라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그냥 해서는 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야, 여자들이 무슨 투표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소는 누가 키우나? 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거. 예,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살림이나 열심히 해. 무슨 투표야, 니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줬죠 투표권을. 예. 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과거에는. 웃기죠 사실. 왕은 여왕인데 예, 정작 여성은 영국에서 그렇죠. 왕은 여왕인데 그 당시에는 여왕이 아니었겠네요. 하여튼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19세기 말 내내 여왕이었고 20세기도 후반기 내내 여왕이잖아요. 지금 그쵸? 엘리자베스 2세. 그런데 어쨌든 여성의 투표권이 없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안 해주니까 그냥 목숨을 던진 거죠. 뭐 이게 자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그냥 그 트랙에 뛰어들어서 시위를 하려다가 이게 사고로 부딪힌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어쨌든 뭐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이런 운동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국 1929년에 영국이 여성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1929년이에요 그게. 예. 참고로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세계에서 가장 먼저 투표권을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투표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준 나라는 예, 뉴질랜드예요. 뉴질랜드가 1893년에 처음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은 그래도 영국보단 빨랐어요. 1920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죠. 자, 그런데 그럼 하나 의문을 던져봅시다. 한번 여기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흑인들이 전통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오랫동안. 뭐 지금도 그 차별이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흑인하고 여성 중에
미국에서 누가 먼저 투표권을 받았을까요? 예, 질문 답해보시죠. 정답의 확률은 50%입니다. 예, 찍으셨어요? 빨리. 예, 안 보인다고 안 하지 말고 빨리 한번 찍으세요, 하나. 예, 찍었어요? 예, 믿습니다, 여러분. 예. 어, 정답은 흑인입니다. 예, 흑인이 먼저 받았어요, 투표권을. 미국사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남북전쟁이죠. 예, 1860년대 초반에 일어났는데, 61년부터 65년 이 정도 일어났는데, 이 남북전쟁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남북전쟁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진짜 한도 끝도 없지만, 예, 그 흑인 노예를 해방할 건가 말 건가 이제 이게 걸려 있었죠. 그래서 북부 쪽은 해방하자는 쪽이었고, 남부 쪽은 절대 안 된다는 쪽이었죠. 그래서 북부가 이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명분상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줬어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그전부터 투표권을 달라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1800년대 한 초반, 중반부터. 그랬는데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보니까 흑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흑인 남성한테만 물론. 예. 근데 우리는 안 주는 거야, 백인한테는. 백인인데도 여성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뭐 이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거죠. 그리고 특히 백인 여성들 입장에서는 뭐 인종주의적인 성향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 우리가 흑인 남성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예.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딱 정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과연 지금 미국 사회가 흑인에게 더 불평등하냐? 아니면 여자에게 더 불평등하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흑인이. 오바마가 뭐 어쨌든 간에 흑인이니까 예, 대통령이 됐지만, 백인 여자 대통령은 아직 한 명도 안 나왔죠. 예, 지난번에 이제 후보가 나온 게 처음이었죠.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로 나갔다가 떨어졌지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어요. 예, 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게 여러분 특히 여학생들, 예,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투표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뭐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선배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 소중하게 쟁취했던 권리예요, 이게.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자유라든가 이런 언론의 자유, 이런 권리,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권리가 아니었어요. 다 이게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거죠, 다. 예. 그걸 좀 명심하시고 반드시 투표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아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뭐, 여러분이 그 정도 판단할 능력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 정도 사리분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예. 그러니까 잘 보시고, 예. 이제 투표를 2번 합니다, 이번에. 예. 그 지역구 후보자 선거가 있고, 또 이제 정당 투표가 있죠. 예. 그러니까 2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건 뭐, 여러분의 몫이니까. 자, 다음 장. 자, 이게 이제 당시의 신문 기사인데, 왼쪽이 에밀리 데이비슨이 이제 사망한, 예, 뉴스를 다루고 있는 신문의 이제 기사고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당시에 밀리센트 포셋이라는 여성 참정 운동가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얘기를 영화화한 게 있어요, 작품이. 그래서 가운데에 보시면 있는 서프리지에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가 당시에 얘기를 극화했습니다. 조금 뭐 현실하고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예, 상황을 좀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나 예, 뭐 DVD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뭐 아주 재밌진 않은데 영화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예. 메릴 스트립 있죠? 마마미아에 나왔던 메릴 스트립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이 메릴 스트립인데, 최근에 작은 아씨들에도 나왔죠. 예.
그 헐리우드 여자 배우들의 어떤 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영화의 그 의미를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좀 투자도 많이 하고 프로듀스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네. 자 이제 시작해보죠. 스포츠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 어, 뭐 성차별은 오랫동안 뭐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뭐 특히 이제 스포츠에서는 더했죠.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게 여러분이 정의했다시피 그 몸을 쓰는 그 행위잖아요. 대체로 땀을 흘리고 근육을 막 움직이고 몸을 부딪히고 그렇죠? 경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그 여성의 이미지하고 안 맞다고 예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 여성들은 더더욱 배척했었죠. 그 과거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그 올림픽을 할 때 그게 언제라고 했죠? 기원전 약 700년에서 기원전 약 200년 그 무렵이라고 했죠. 예. 그때 어땠냐? 여성은 참여도 못했습니다. 예. 당연히 선수로 뛸 수 없었고 관람도 안 시켰어요. 여자들이 무슨 스포츠를 봐 이러면서 집에서 살림이나 해 뭐 이랬던 거겠죠. 애나 잘 키워 뭐 이렇게. 예. 그래서 뭐 기회가 없었죠. 예. 배제됐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의 근처에 있었던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예, 스파르타식으로 뭐 훈련한다 그럴 때 그 스파르타인데 이 나라는 그 완전히 병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전시 동원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도 신체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군사 훈련의 일종이죠. 예, 평상시에 몸을 써버릇을 해야 이제 전쟁 때 잘 싸운다 그래가지고 여성도 신체 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이런 비슷한 나라가 있죠. 예,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갸도신가 이게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원더우먼 있죠? 원더우먼이 2017년에 1탄이 나왔고 올해 2탄이 지금 나올 텐데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개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배우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2004년도 그 미스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뭘 갔다 왔냐면 군대를 갔다 왔어요. 2년 동안. 네. 그 의무 복무니까 그 나라는. 네. 그래서 군대에도 갔다 왔고 그래서 잘 싸우나 봐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그 아랍권 국가에서는 예, 그 수입이 안 됐대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예, 뭐 주인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입 금지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그 이스라엘하고 과거의 스파르타가 좀 비슷했죠. 성격이 이제 군사국가, 병영국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근대 올림픽으로 오면은 근대 올림픽은 1896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근데 이제 첫 초창기 뭐 그리스 이게 이제 1900년에 이제 파리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성의 참여가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매우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목에 참가했냐면은 뭐 여자 테니스 이런 종목 있죠. 치마를 거의 이제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게 막 늘여 입고 온몸을 거의 다 가리고 이제 개인 종목 이런 데만 어떤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종목에만 일부 허용했어요. 아주 적은 숫자만. 그렇죠? 당연히 무슨 뭐 육상이나 이런 종목 안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를 믿지 못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해? 안 돼. 위험해. 여자들은 그렇게 힘든 운동을 할 체력이 안 돼. 그 이 말은 참 지금 들으면 어이가 없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걸 TV 토론회를 봤는데 그때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진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너는 여자라서 이 나란 일을 할 스태미너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굉장히 그 성차별적인 그 몰상식한 발언인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런 바탕에 있는 거죠. 사람들 생각이 그때는 야, 여자가 어떻게 스포츠를 해? 위험해서 안 돼. 아, 이거 잘못하다 쓰러지면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라톤 있죠, 마라톤. 여자도 마라톤을 지금 하잖아요, 당연히. 예. 그런데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이 된 게 올림픽에서 1996년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1세기 다 돼서야 여자가 마라톤을 올림픽에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자가 어떻게 마라톤을 뛰어? 안 돼, 위험해서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 예. 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게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 이제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여성들의 체육 참여가 뭐 있었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1972년에 좀 획기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뭐 미국의 법이거든요. 타이틀 라인이. 이게 1972년에 생겼어요. 예. 72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예요. 예. 왜냐하면은 나이키도 이제 그때 스포츠에서 보면 특히 예, 나이키도 이해 본격적으로 이제 나이키라는 상표를 달고 영업을 시작했고 또 타이틀 라인도 생겼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선생님도 이에 태어났다 이런 나이를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해버렸네 벌써. 예. 그렇습니다. 여튼간 1972년이다 이거예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타이틀 9이라는 게 법이에요. 법 쉽게 말하면은. 근데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 교육법이에요. 교육에 관한 법. 그래서 읽어보면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 그러니까 학교가 공립학교들은 대부분 그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교육부 이런 데서. 그런 데서는 성별에 의한 교육 기회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법인데 남녀 평등을 강조하는 법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의문이 들잖아요. 교육법이라며. 그쵸? 그런데 원래는 교육법이지만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교육법이 왜 스포츠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런 거죠. 이제 공립학교에 예를 들어서 운동부가 있잖아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미국은. 뭐, 풋볼팀 다 있고, 육상부, 뭐, 야구부가 있는 데도 있고, 농구부, 뭐, 레슬링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남자 운동부만 많이 있었고 여자부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법이 생기니까 어때요? 야, 남학생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운동부에서 뛰면은 여학생도 그만큼 뛰게 해줘. 이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돈 받으려면은 야, 여자부도 빨리 만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 배구팀도 만들고 농구팀도 만들고 뭐 육상팀, 뭐 치어리딩 팀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축구팀. 이래서 여자 학생들이 갑자기 학교 운동부에서 막 운동복도 주고 막 운동하게 해주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때부터 여학생들이 그 스포츠에 굉장히 많이 참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72년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분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이게 생겨서 본인도 그때부터 이제 혜택을 받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운동을 학교에서 이제 운동부에서 좀 쉽게 그렇죠. 돈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서 그때 이제 한 세대가 지났죠. 지금 벌써 50년이 됐으니까 벌써 거의 예. 그때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들이 딸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미 그 두 세대가 지났죠. 그때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을 이미 해본 엄마한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운동을 접하고 운동을 즐기면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운동을 되게 잘하죠.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뭐 워낙 뭐 튼튼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접하기에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예, 세계 최강대국이 됐다 이거죠. 스포츠가. 뭐 미국이 남자 농구가 잘하는 것 같잖아요. 올림픽 나가면 맨날 금메달 따는 것 같고. 근데 금메달 못 딴 적도 종종 있거든요. 최근에만 해도. 근데 여자는 예, 한 최근 4번, 5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못 딴 적이 없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뭐 굉장히 잘하죠. 예. 그냥 이렇게 돌면서 뽑으면 돼요. 이렇게 저 학교에서 한 명, 이 학교에서 한 명 이렇게 뽑으면은 걔네들이 뭐 다 잘하죠. 그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이제 농구나 배구 선수들 프로의 그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죠. 예. 근데 걔네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즐기면서 운동을 하면서 결국에 프로 선수까지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타이틀 라인이란 법이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법인데 무슨 법이냐? 원래는 교육법이다. 무슨 교육법이냐?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건 원래 이제 법 만들 때 이건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게 됐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자 스포츠가 급 확대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틀 9. 예. 자, 그다음 자, 이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에요. 예. 잠깐 감상하시죠. 한 5초 동안. 예.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여기 이제 자막이 있지만 그 1999년도에 브랜디 체스타인이라는 선수의 사진인데 이 선수가 이제 축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1회 여자 월드컵이 열렸어요. 예. 그래서 결승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붙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지금도 잘하지만 중국이 그 여자 축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승부차기에서 이제 이겼는데 이기고 우승을 했는데 그 마지막 키커가 바로 이제 결승골을 넣은 마지막 키커가 브랜디 체스타인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골을 성공시키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 이 옷을 벗은 거예요. 갑자기 탈의를 촥 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충격적이죠. 아무리 뭐 안에 뭘 입었다고 해도 여자 선수가 갑자기 옷을 벗으면은 이게 막 그 벌건 대낮에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좀 당황함이 있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안에 뭘 입긴 입었는데 이상한 걸 입은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어떻게 뭐 속옷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데 뭐 비키니 같기도 하고 뭐야 저게? 이랬는데 이제 저게 바로 그 스포츠 브라죠. 예. 스포츠 브라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저를 좀뭐 이상한 놈으로 보시지 마시고, 예. 왜냐하면 이 스포츠 브라라는 게, 20세기 어떤 스포츠 용품, 산업 용품 중에 거의 그 손꼽히는 혁명적인 제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어, 이게 여성이 그 체육이나 이런 뭐 활동을 할 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가지고.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양미나라는 그 사람이 쓴 그 운동하는 여자라는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달리기를 했대요. 체육 시간에. 그러면은 그 여자 선수들, 여자 학생들끼리 쭉 서서 한 4명이서 뛸 거 아닙니까? 쭉 이제 전력 질주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남녀공학 학교니까 남자애들이 이렇게 그 한 3층쯤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좀 말하기 힘든데 하여튼간 여학생들이 이렇게 막 달리니까 이렇게 그 가슴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남자애들이 그 보면서 막 낄낄대고 웃고 막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 저자가 쓴 책에 보니까 양민아가 맞을 거예요. 예. 운동하는 여자.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조깅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조깅을 하든 뭐 축구를 하든 뭐 모든 종류의 운동을 하든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성들이. 그래서 이게 그 체육 활동의
큰 걸림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지탱하면서 싸매는 그 도구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스포츠 브라죠. 예, 그래서 이게 발명됨으로써 그 여성을 해방시킨 어떤 일종의 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스포츠에서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스포츠 브라를 이제 뭐 그때까지는 그때도 입은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근데 이제 이 사건, 그 브랜디 체스타인의 이 탈의 사건 이후에 스포츠 브라가 갑자기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핫한 상품이 된 거죠. 야, 그거 나도 그거 사야겠다. 여성들이 이거 보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멋있다. 멋있잖아요, 진짜. 이게 승자만이 보일 수 있는 표정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저 환희.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을 다 가진 이 승자의 모습.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이 또 운동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걸 차고 이제,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역사에 남는 아주 멋진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예, 큰 의미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브랜디 셰스타인의 1999년 스포츠 브라 사진. 예.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요, 스포츠에는. 그리고 원인과 대책이 있는데, 뭐 이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어려운 일이죠, 이게. 뭐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으니까. 하나하나 봅시다. 사회적 성 역할의 고착화. 아직도 그런 게 있죠. 지금도 있어요, 이게. 21세기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남성은 능동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항상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자는 좀 조신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런 역할이 있죠. 예. 물론 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감독 보면은 여성 스포츠 팀에도 감독은 남자고, 그렇죠? 코치나 뭐 옆에서 도와주는 스텝은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감독은 아직도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리더는 어디 조직이나 남자가 해야 된다는 뭐 이런 거. 예. 여성의 신체에 대한 편견. 아까 얘기했던 그 가슴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죠. 예. 뭐 외모에 대한 품평 이런 거. 예. 그 여자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도 그 선수의 뭐 기량이나 이런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뭐 외모로 평가하는 이런 것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남성의 헤게모니 장악. 이 헤게모니란 단어가 좀 어렵죠. 예,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이 단어를 처음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그 이탈리아의 그 사회주의 사상가인데, 쉽게 말하면 헤게모니라는 건 영어로는 이제 헤지모니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뭐 근데 이 헤게모니라는 게 어떤 주도권, 그쵸, 이런 거예요. 어, 주도권이라는 게 뭘까요? 뭐 이렇게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힘? 아니, 뭐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예, 여튼간 뭐 그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튼간. 예. 뭐 우리 사회는 당연히 아직도 남성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죠. 모든 면에서 뭐 정치건 경제건 뭐 사회건 스포츠건 종교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잖아요. 무슨 뭐 정경련 회의를 해서 재벌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예. 전혀 없거나 거의 없죠. 국회의원들도 뭐 여성이 좀 있긴 하지만 남성이 훨씬 많고, 음, 뭐 그런 식이죠. 종교? 뭐 목사, 그, 이 대한민국 개신교의 어떤 그 종파는 심지어 지금도 여성은 목사를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자, 그 어떻게 대책이 있냐? 어, 여성 스포츠의 적극적인 홍보. 그러니까 이게, 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 스포츠를 왜 안 보냐, 이러면은, 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건데,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본다, 이런 것도 있고, 안 보니까 모르고, 또 안 보니까 재미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왜냐하면은,
어떤 스포츠가 이제 재밌냐, 재미없냐, 뭐 이런 거는 단순히 뭐 기량이 더 뛰어나냐, 뭐 아니냐, 이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하면은, 저는, 저는 우리나라 프로축구 중에서 2부 리그의 팀의 팬이거든요. 예. 부천 FC라는 2부 리그 팀의 팬인데, 그러면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하면은, 야, 뭐 1부도 아니고 2부를 보냐? 뭐 재밌냐, 그거? 뭐 거기 국가대표도 한 명도 없지? 뭐 이러면서 이제, 맞아요. 국가대표도 한 명도 없고. 예. 근데 저는 재밌어요, 그게 더. 왜냐하면은, 보면은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도. 걔네들도 잘해요. 다 프로 선수고. 예. 저는 그래서 부천 FC 경기가 무슨 뭐 저기 프리미어 리그보다 더 재밌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프리미어 리그가 더 잘하죠, 솔직히 말하면. 훨씬 잘하죠. 경기장도 훨씬 멋있고, 관중도 꽉 차고, 그쵸? 그런데 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팀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쵸? 뭐 내가 사는 동네 팀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굳이 봐야 되고, 새벽까지 눈 떠가지고 그걸 봐야 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안 보고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야, 그 여자 농구 그게 뭐 재밌냐 그게? 어? 남자 남자가 아무래도 야 덩크슛도 멋있고 야, 빠르고 더 재밌지.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그 여자 배구 있잖아요. 프로 여자 배구. 우리나라 똑같은 우리나라에 남자 프로 리그가 있고 여자 리그가 있잖아요. 지금 여자 프로 리그가 관중도 더 많이 오고요. 시청률도 더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팀하고 여자 국가대표팀하고 시합하면 당연히 남자가 이기겠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더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면 재밌어져요. 저는 배구는 프로 배구는 여자 게임은 거의 다 보거든요, 매일. 요즘 안 해서 참 우울한데 리그가 중단돼가지고 예. 뭐 취소됐죠, 아예. 그래서 참 아쉬운데 하여튼 좋아해요, 저는 더. 예. 저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학교에 그 여자 배구, 여자 농구팀 시즌 티켓을 아예 끊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도 많이 이제 팀에 속해 있고 그래서 잘 아니까 또 이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제 자리가 그 벤치 바로 뒤였어요. 농구 시즌 티켓은. 감독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좋은 자리에서 한 시즌 내내 보는데 한 120불이었습니다. 한 15만 원? 그러니까 뭐 싼 거죠, 사실.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성 스포츠가 좀 싸요. 남자보다. 인기가 별로 없고. 예. 성차별에 대한 공론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죠. 왜 여성 스포츠는 똑같이 중계를 안 하는가? 왜 여자 스포츠는 더 보도량이 적은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여성 지도자 프로그램 시설 확충. 자, 이거는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긴 해요. 배구도 여자 팀이 이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팀은 이제 감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자부도 여자 프로농구도 여성 감독이 한 명 있죠. 유영주라는 BNK 부산은행 팀의 감독이 여성이에요. 예. 그 누나가 좀 예, 저보다 누나인데 유영주 감독이 예. 진짜 왕년에 정말 잘했습니다 농구. 아 진짜 제가 팬이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이제 지도자도 점점 늘어나고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래서 이제 여성 스포츠에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여성으로서 스포츠에서 차별을 받았던 사례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구경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여성이 이제 스포츠 경기장에 가서 구경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만든 슬라이드인데 옵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란에서 어, 이란이 이제 이슬람 국가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좀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래서 여성이 경기장에 가서 구경을 못 합니다. 지금도.
예. 근데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보고 싶어. 그냥 TV로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보고 싶잖아요. 이 팬들은 또. 그래서 가서 이제 보는데 여자 옷을 입고 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이제 남자로 변장을 하고 이제 가서 봅니다. 이제 이 축구를. 이제 그거를 그린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옵사이드라고. 이 영화가 여러분도 구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뭐잘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 작년 가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잡혀가지고 죽었대요. 그 처벌을 받은 거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이제 애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우리나라 프로축구에서 나온 사진인데 가운데쯤에 보시면 그 해시태그 해가지고 블루걸 이렇게 써 있죠. 예.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이 화면이 좀 작으면 안 보일 텐데. 예. 하얀 바탕에 파란 글씨로 해시태그하고 블루걸 이렇게 썼죠. 이게 그 소녀를 이제 추모하면서 쓴 그 인천 유나이티드 서포터들이 건 걸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축구 팬으로서 그 동지애를 표시하는 그런 걸개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이제 여성이 축구 보러 가는 걸 허락했다고 해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성의 참정권, 그 또 여성이 축구를 보러 가는 단순한 행위.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축구장 간다고 누가 괴롭힙니까? 여학생들이? 투표하러 간다고 여자가 무슨 투표하러 와? 집에서 애나 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금 이제. 예. 그런 말 하는 몰상식한 사람은 예,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예전에 누군가는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고, 어? 불과 작년의 일인데 이게 작년 가을에 누군가는 축구장을 가고 싶다는 그 단순한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죽음을 그, 그 목숨을 그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진보라는 게 여러분 뭐 쉽게 되는 것 같지만 다 굽이굽이 다 이게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다 곡절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포츠 브라 얘기를 했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그 선보이는 제품 중에 이제 이게 히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슬람 여성들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우디 뭐 이런 나라들이 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데 이제 대표팀을 보냅니다. 뭐 축구 이런 종목에서. 그 여성들이 축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우디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온몸을 다 이렇게 그 감싸죠. 얼굴을 다 가리고 그 히잡을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히잡을 쓰고 하면은 그 경기력이 그 나오겠습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래가지고 나이키가 이제 좋은 재질로 그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잡을 제작했어요. 밑에 보시면 사진에 나오죠? 이게 이제 마치 그 스포츠 브라가 그 많은 여성 스포츠인들을 해방시켰듯이 이런 히잡을 통해서 이슬람계에 사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한다. 뭐 이런 그 또 나이키가 또 잽싸게 숟가락을 여기다 얹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갑시다. 자, 성전환 선수의 문제.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이 비디오는 한 75분, 80분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뭐 힘들면 잠깐 뭐 끊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잠깐 뭐 쉬어서 정지시켜 놓고 뭐 좀 쉬었다가 와서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 75분, 80분을 내리볼 필요는 없으니까. 예. 자, 저는 내리가겠습니다. 일단. 예. 성전환 선수의 문제는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두 개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은 캐스터 세메냐라는 그 육상 선수고요. 이 선수가 이제 400m, 800m 이쪽에서 여자부에서는 뭐 적수가 없는 무적의 강호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국가대표 축구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이제 박은선이라는 선수예요. 박은선. 이 두 선수가 조금 비슷한 그 문제를 겪고 있어요. 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둘 다 여성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둘 다 여성이고 여성으로 태어났고 다들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실력이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 세메니아는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그 많대요. 보통 여성보다 굉장히 남성 호르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량도 좀 높고요. 제가 이거 미국에서 수업할 때 이 선수 얘기를 하다가 그 아우 이게 이두박근 좀 봐라. 바이셉이거든요. 영어로 이두박근이 이두박근 좀 봐라. 이게 얘는 거의 남자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한 여학생이 그 막 좀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그 뭐 여자는 이두박근이 뭐 나오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서 좀 미안했는데 내가 하여튼간 예. 이 선수는 여성이고 여성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그 대신에 그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남성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뭐 시합을 하면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떤 선수들은 이제 막 이 선수를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저게 무슨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올림픽 이런 데서 이제 달리기를 막 하면은 한뭐 5발자국 앞에서 들어가잖아요, 우승을. 그리고 이제 끝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선수들은 악수도 안 해요. 아이씨, 너랑 악수 안 해.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캐스트 세메니아가 너무 잘하니까 이게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 얘는 이게 여자 맞냐? 뭐 이런 쉽게 말해서 이제 예, 이런 막 그 클레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연맹에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게 가을, 작년 여름 가을의 얘기인데 어, 얘 너 참가하지 마라 이제 여자부에.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게 여성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수는 무슨 약물 복용을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럼? 태어나길 힘세게 태어났는데 여자지만 남성 같은 이런 성격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드물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얘를 그럼 남자에서 뛰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여자부에서 뛰게 하면은 약간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또 육상연맹에서 세계 육상연맹에서 여자부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 테스토스테론 있죠, 남성 호르몬 그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낮춰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부러 그럼 뭐 빼낼 수도 없고 그거를 참 주사 맞고 나오라는 얘기 이상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래서 이게 그 논란이 계속되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이 캐스트 세메냐의 경우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박은선이라는 선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선수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기량이 뛰어나요. 뛰어나고 뛰어났어요. 지금은 국가대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한 30살쯤 됐는데 지금 한 4, 5년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여자 프로 축구 리그가 있거든요. 여러분 뭐 잘 모르시지만 예. 그 리그는 예, 관중도 별로 없고 심지어 공짜예요. 예, 가서 보시면 됩니다.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효창구장 이런 데서 하거든요. 경기를. 예. 근데 그 다른 팀 감독들이 집단적으로 거부 선언을 한 거예요. 박은선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는 어, 여성이 아니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상대팀에 있으면 우리는 경기 거부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감독들이 웃기는 게 이게 누군지 알아요. 이 선수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컸는지, 어떤 애인지 다 알거든요. 성격부터 뭐, 집안부터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갑자기 지금 성인이 다 된 이후에, 보이콧을 한다는 얘기는, 그건 좀 비겁하죠,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상처를 많이 받고, 외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선수가 이게 뛰기가 힘들죠. 그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문제죠. 네. 이게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이제 1930년대 이때부터 그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여자로 속이고 여자부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드물게. 그러니까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을 확인하는 검사 가 필요하긴 했었죠, 옛날에 특히. 예. 자,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잔데 너 여자인지 남자인지 좀 검사를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좀 들어와봐 이래가지고 산부인과 그에서 하는 검사 받는 그런 거에 딱 앉아가지고 그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가 한 3명이 와서 이렇게 몸을 관찰합니다.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남자야 여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은밀한 부분까지 다 보겠죠. 그러면 당연히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예,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그 실제로 그걸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 그게 진짜 모욕이죠. 수치를 떠나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권이냐 공정한 경쟁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인권이냐는 얘기는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검사 같은 거는 굉장히 비인도적이잖아요. 그거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진짜. 아.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반칙을 저지르려는 사람들은 잡아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답도 없고, 네. 인권이냐, 공정한 경쟁이냐,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성전환 선수의 윤리 문제. 이런 거 있죠. 이제 예를 들어 성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트랜스젠더.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뭐 여성이 남성으로 전환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스포츠에서는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을 해서 아무리 뭐 여성 호르몬을 맞고 뭐 여성처럼 변했다고 해도 그 골격이나 이런 남성성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보다 더 셀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선수의 성적을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참 어? 위에 걸리는 거죠. 인권이냐 경쟁이냐 이걸로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거예요.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현명하게 판단해야죠. 뭐 쉽게 말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어렵습니다. 자,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좀 얘기를 계속해보죠. 자, 이게 뭘까요? 자,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포츠와 이제 연관돼서 제 얘기를 또 하죠.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제 얘기. 예. 아무도 좋아한다고 얘기 안 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 예.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 가서 그 플로리다 주립대학이라는 학교에서 이제 스포츠 경영학 석사를 받고 어, 이제 뭐 박사를 가려고 했는데 막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예. 그래서 에이 떨어지니까 뭐 알바나 하자 이래가지고 뭐 그 가발 가게 있죠. 예. 흑인들 상대로 하는 가발 가게에서 이제 뭐 가발도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네가 신동혁이냐? 다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너 우리 학교에 올 생각 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당연히 가야죠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박사 과정에 합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였어요. 예. 그 학교에 스포츠 스터디스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 했었죠 예전에 스포츠 스터디스, 뭐 스포츠 역사, 사회학, 뭐 철학, 윤리학 이런 걸 배우는 이제 그런 과목들을 하는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러 이제 갔는데 저를 뽑아주신 교수님은 흑인이었고 남자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제가 알게 됐죠. 극과의 그 실세, 뭐 이런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하여튼 실세는 여자 교수님 2분이었다 이거예요. 네. 2분이 실세를 잡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레즈비언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이제 레즈비언은 아니지만 이제 완전 페미니스트였죠. 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분들이. 마치 제 지도 교수님이 뭐랄까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렇게 완전 페미니스트
가족들의 그 모임에 진짜 그 이상하게 껴있는 그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제자가 당연히 굽게 보일 리 없었겠죠. 하여튼간 뭐 저를 뭐 미워한 건 아닌데 하여튼간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이제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수업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시간에 뭐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걔를 이제 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렸을 때. 뭐 같이 이제 소프트볼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소프트볼을 쳐보라고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토스를 해주면은 이제 방망이로 딱 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얘가 막 이 공이 막 그 머리 위로 진짜 그 가운데로 쫙쫙 날아가요. 그래서 얘는 소프트볼 시켜야겠다 내가. 그래서 장학금 받고 대학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볼을. 그래서 제가 한번 소프트볼 해보자 자꾸 이렇게 구슬렀는데 안 한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이제 발레를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레를 하고 뭐 바이올린 하고 이러는데 이제 치어리딩도 했었어요. 미국에 살 때는. 예, 그 고등학교 때. 근데 그래서 이제 치어리더 옷을 제가 사서 입혔죠.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다녔던 학교 그 운동부 치어리더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치어리더 옷을 사서 입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 중에 한 명이 막 그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 shame on you 막 이러시더라고요. shame on you란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센 말입니다. 이게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자식아 뭐 이 정도의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여자애를 왜 치어리더에 가두냐 이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 말 뜻은 운동을 시켜야지 말이야. 너 자식이 치어리더 시키고 너 섹시스트냐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때는. 예. 지난번에 책 선생님한테는 예, 맞기 싫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안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이상하게 막 억지로 이렇게. 예.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치어리딩도 스포츠다. 경쟁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걔가 선택하는 거고 나는 걔가 운동을 한다면은 당연히 시킬 거지만 걔가 치어리더를 한다면 말리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딱 이게 대들었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예. 그 교실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때. 하여튼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몰랐는데 갈 때는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런 분위기였어요. 과가 자체가 예. 프로그램이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니까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저도 다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가 좀 이 LGBTQ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 관대한 동네였어요. 그 아이오와라는 동네가 그때 이제 2008년 무렵에 아이오와가 그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법적으로 주에서 그게 이제 미국에서 아마 거의 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로 빠른 결정이었어요.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드물었죠, 굉장히.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어요. 저 학교에서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뭐 친구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친구 누구는 뭐 걔는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걔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는 아빠가 없어. 엄마만 두 명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좀 약간 많이 저도 이게 시야가 넓어졌죠. 그 성소수자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 동네에 살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겪어보고 또 제 친구 중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 같이 듣는 애들 중에도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저도 이제 그 편견이 없어졌어요. 그때. 하여튼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들이 쓴 이제 뭐 책이 많죠. 책이나 뭐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데 어,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면은 페미니즘을 저는 이제 찬성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갈 길이 멀죠. 아직도 평등해지려면. 그래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바에 뭐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아, 아까 얘기했던 그 흑인과 여성과의 참정권 누가 먼저 받냐. 그러니까 백인 여성들, 뭐 대부분 백인 여성들이었죠. 그 참정권 운동을 했던 여성들이 그 당시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우리보다 흑인들을 더 먼저 투표권을 줘?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래서 70년대 이 무렵에, 19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그 흑인 여성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 여성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처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중의 마이너리티잖아요. 그 소수자로서, 그러니까 흑인이라서 차별받고, 여자라서 더 차별받고, 두 배로 차별을 받는데, 그러니까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흑인 여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네.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저한테 뭐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니들이 흑인 여성들의 그 공공한 처지에 대해서 뭘 했냐? 이럴 때 사실 답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뭔가 하겠는데, 이게 그 왼쪽에 보면 책이 하나 있죠. 이 책이 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라는 그 사람이 쓴 We Should All Be Feminists라는 책인데,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책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이라 이름이 좀 이렇게 특이해요. 뭐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전통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여성이고, 그 여성으로서 겪는 일상에서의 어떤 차별, 어려움, 특히 이제 이민자니까 또 미국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자로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소소하게 쓴 에세이인데요. 책은 재밌어요, 굉장히. 책도 되게 얇고 뭐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이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런데 이게 좀 웃긴 게, 이건 뭐 웃기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티셔츠로 이렇게 We should all be feminists 이렇게 입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현아인데, 그 포미닛의 현아, 예. 버블팝 뭐라고 부르는 사람 있죠. 아이스크림, 예. 트러블 메이커.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트러블 메이커 휘파람 소리. 근데 하여튼간 그 이 티셔츠가 이제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입으면서, 뭐 김혜수 이런 사람들이 입었거든요. 이거를 한 2018년 무렵에, 17년, 18년, 2017년쯤에 처음 이제 미국에서 입기 시작해서 한국에는 한 1년쯤 늦게 왔는데, 이거를 디올 아시죠? 디올 패션 업체 디올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티셔츠로 만들었어요. 요 티셔츠를.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아주 엄청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티셔츠가 얼마일까요? 응?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티셔츠를? 그죠? 다음 장에 답이 있는데, 예, 이거 경매식으로 한번 붙여봅시다. 수업 시간에 하면 재밌는데 안타깝네요.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 자, 시작해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지금 얼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만 원이요. 뭐 이렇게 영어로 합시다. 이제 뭐 미국 달러로 합시다. 뭐 10달러요. 뭐 15달러요. 뭐 20달러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더 올려. 더. 이제 미국에서 수업할 때는 애들이 뭐 30, 40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두 손으로 이렇게 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40, 50, 40, 50 택도 없습니다. 더 올리세요. 100 애들이 놀라면서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0? 그러면 not yet. 제가 이제 아직 멀었어. 더해. 이렇게 계속 올리죠, 이제. 얼마일까요, 도대체 이게 티셔츠가? 보다시피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하얀 티셔츠에 검은 글씨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뭐 면이 아무리 좋아봐야 뭐 면이지 뭐 뭐겠어요, 티셔츠. 그쵸? 자, 값이 얼마일까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무슨 진품 명품의 어? 얼마일까요? 쓰듯이 한번 써보세요, 한번. 노트에.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가격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달러로 한번 써보세요.
US 달러로 이 티셔츠가 한 벌에 얼마일까? 네? 자, 다음 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기대하시라. 얼마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얼마냐면은 예, 보다시피 710불입니다. 710불. 이게 뭡니까 이게 710불이.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페미니즘하고 이 티셔츠 710불짜리 입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예. 참 하여튼간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뭐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팝니다. 그 한국 디올에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수업 녹화하기 바로 전에 확인해 봤거든요. 항상 확인해 봐요. 근데 이제 올랐어요. 이게 요즘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런가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도 파는데 원화로도 105만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15만 원이 아니고 105만 원이에요. 105만 원. 여러분 이거 105만 원 주고 사서 입고 싶으세요? 글쎄요. 저는 뭐 15만 원이라도 안 살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 그래서 과연 이게 페미니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좀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당신은 그렇다면 뭐 무슨 뭐 남성 우월주의자냐?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예. 페미니즘의 상당 부분 공감하고 저도 동의하고 뭐 그런 공부도 했고요. 예. 그 여성이 특히 스포츠에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차별받아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당연히 그걸 개선해야죠. 예. 하지만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음, 다음 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지금 한 66분 됐네요. 예. 자, 이게 뭘까요? 약자가 쭉 나옵니다. 이제 알파벳 약자. L. L이 뭐죠? L이 이제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말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말을 쓰죠. L. L은 이제 레즈비언을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G는요. 아니, 답을 말하면 안 되는데. G. LG 그룹하고는 상관없죠. 예. G는 이제 게이. 그래서 이제 레즈비언은 이제 여성 동성애자를 말하고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를 말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게이라고 하면은 뭐 남녀를 통칭해서 이제 동성 연애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L, G, 그 다음엔 B가 나오죠. B. B는 뭘까요? B는 바이섹슈얼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은 적두어로 bi 이게 둘이라는 뜻입니다. 투. 그렇죠? 그래서 바이시클 하면은 바퀴가 두 개 있는 거니까 바이시클이죠. 예. 바이섹슈얼은 그래서 성이 두 개인 이런 뜻이니까 양성애의 뭐 그런 뜻이죠. 여러분이 작년 가을에 개봉했던 영화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 대사가 나오죠. 그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했던 그 라미 말렉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해요. 자기야 나 바이섹슈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겁니다. 네. 남자도 좋아하지만 여자도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제 L 나왔고 G 나왔고 B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LGB 그다음에 T죠. 네. T는 뭘까요? T는 트랜스젠더 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라는 게 이렇게 뭐 바꾼다 혹은 뭐 이렇게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젠더가 이제 성이죠. 그 좀 뭐랄까요? 섹스가 생물학적인 성이라면 젠더는 약간 그 어, 문화적인 성이죠. 그래서 성이 바뀌는 거, 뭐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뀔 수도 있고,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 피플도 있죠. LGBT. 그 다음에 Q. Q는 이제 퀴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형용사입니다. 원래 퀴어가. 그래서 이게 스트레인지랑 비슷한 뜻이에요. 뭐 이상한, 기괴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퀴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그냥 뭐 아무 그 뜻이 가치가 없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단어였어요. 이상하다 이런 뜻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죠. 퀴어란 단어를 쓰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동성애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뭔 얘기를 다 까먹었는데, 예. 아,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작은 아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 예, 저는 제 딸하고 같이 봤어요, 손잡고. 예. 근데 저는 그 책을 어렸을 때 이제 읽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읽었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가 달라지면서 언어의 의미가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 책 혹은 영화에 네 명의 자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제 원래 영어로 된 책을 보니까 뭐 There are four gay girls 뭐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네 명이 모두 동성연애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냥 게이란 말이 글자 그대로 명랑한 이런 뜻으로 그냥 쓰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게이 그러면은 그냥 뭐 merry 이런 그 명랑한 즐거운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그런 뜻으로는 안 쓰이죠. 예. 그냥 이제는 이제 동성애를 의미하는 말로 이제 거의 바뀌었죠. 게이란 말이. 그리고 퀴어도 마찬가지예요. 퀴어가 역시 그 작은 아씨들에 보면은 나옵니다. It's so queer 뭐 이러면서 그거 참 이상하네 뭐 이렇게 그냥 스트레인지 같은 뜻으로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심해서 써야죠. 이 퀴어라는 단어를. 예. 이게 잘못 쓰면은 좀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줄여서 LGBTQ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뭐,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데, 동성애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고, 동성애자는 이렇게 감옥에 갑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뭐 일부 국가에서는. 뭐 과거 나치 시대, 뭐 독일 이런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분도 뭐 입장이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뭐 결혼을 합법화 시켜야 된다 동성 간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니지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어, 이제 그런데 글쎄요 뭐 저도 뭐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 이쪽 그 성소수자 세계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많습니다. 뭐 주로 미국 애들이지만, 예. 그래서 걔네들, 그러니까 레즈비언도 있고, 뭐 남자인데 게이도 있고, 또 트랜스젠더도 있어요, 심지어. 예.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제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남자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참 뭐라고 말을 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과연 그 배제하고 뭐 따돌리는 게 옳으냐? 그렇다면 어떻게 뭐 어디까지 그럼 수용하란 말이냐? 이게 참 그 하나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자꾸 예만 드는데 바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 이맘때 한 영화인데 바이스라고 그 크리스찬 베일 있잖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얼마 전에 그 포드 vs 페라리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잖아요. 크리스찬 베일이 그 조지 부시 때 그 아들 부시 있죠? 예. 조지 부시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이제 딕 체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생을 그린 영화예요. 거기서 딕 체니로 나왔습니다. 크리스천 베일이. 근데 딕 체니가 그 이제 출마를 했어요. 상원의원인가로 이제 처음 출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딕 체니의 딸이 그 레즈비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딕 체니는 아시다시피 공화당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이게 동성연애자인 거예요. 그 옛날에 70년대 막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난처한 입장에 놓였던 거죠. 이게 뭐 내일이 아니라고 뭐 어떻게 뭐 쉽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너는 뭐 어? 너는 뭐 동성애자냐 뭐 저는 아닌데 하여튼간 뭐 아니건 막 그렇건 간에 이걸 과연 뭐 쉽게 단죄할 수 있냐. 그뭐 성경에 보면 뭐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과연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이제 사셨다면은 이 사람들을 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을까? 아니면은 얘들도 우리 이웃이니까 잘 지내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사실 좀 많은데 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여기서 끝낼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난 게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 뭐 이제 주로 성별 얘기를 했고 여성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또 성소수자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까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 15일은 이제 수업이 없고요. 그 다음에 22일 날 이제 나머지 그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그 숙제를 여러분들이 어, 뭐 블랙보드 올리기 전에 혹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걸 고쳐라 이렇게 뭐 이게 처음이니까 특히 이번에는 숙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채점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혹시 이제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은 뭐 시간이 많이 안 남겠지만 일단 무조건 블랙보드에 올리지 말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이렇게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저는 그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예, 이게 갑자기 지금 숙제가 두 개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좀 바쁠 텐데 어, 뭐 그냥 어떻게 써야 됩니까? 뭐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뭐 도대체 나보고 무슨 영화를 고르란 말이냐? 난 스포츠 영화 본 게 없는데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저한테.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연락을 준 학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모르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꼭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좀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저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